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유튜브로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타로음미 대표 장유진이라고 하고요. 11년째 타로 상담 그리고 타로 교육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되게 다양한 주제들의 타로 영상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사실 이 영상들이 막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편집 기술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제가 유명해지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전문적이고 유용한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무료 공개 강의를 제작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선생님들께 최대한 핵심만 좀 이렇게 꼭꼭 집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또 워낙에 알려드릴 게 많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서 타로 언니랑 제 소개를 그래도 살짝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얼른 후딱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로 언니는요, 2015년도부터 시작된 업계 최초 올라운드 타로 기반 복합 점술센터입니다. 타로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한데 타로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운명학과 점술들을 좀 이렇게 접목을 해서 선생님들께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입문 선생님들, 현직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초보 선생님들 다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강사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우리 강사 교육 받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강사 교육까지 하고 있고요. 뭐 이론 리딩, 마케팅 브랜딩 다 알려드리고 있고 특화 점술 개발해드리고 있고 뭐 단체 강의를 나가기도 하고 기관 출강을 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타로 올라운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이 타로 올라운더 자격증은 타로 온미에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타로로 여러 가지를 다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뭐 전 세계 0.01% 미만 선천적 복합 공감각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 공감각자라는 거는 하나의 감각을 느낄 때 다른 감각도 같이 동시에 느끼는 능력이거든요. 종류가 엄청 많은데 저는 글자를 볼 때 색깔을 같이 느끼는 그 능력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글자니까 이름을 보면은 색깔이 느껴지고 그러면 그 색깔에서 또 성향이나 속마음 같은 게 느껴지니까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또 타로에 접목해가지고 이론도 개발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제 운명학을 전공을 했고요. 인상학 전공을 했고 인상학은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관상학입니다. 그래서 전공은 관상이에요. 근데 타로를 훨씬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 증조 할머니께서는 나란만신이셨고 그래서 그런 직관력이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런 특화 점술도 개발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심리학, 성명학, 최면, 관상 뭐 여러 가지 운명학 많이 공부하고 이수를 하였고요. 전에는 뭐 보컬 트레이너라든지 아이돌 가이드라든지 그런 예술 쪽에서도 종사를 했었고 캘리그라피 강사도 했었고 노인 강사도 했었고 거의 대부분 이런 교육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쪽에 있어서도 뭐 기업인, 방송인 분들, 유명인 분들 모시고 VIP 상담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강의를 나가기도 하고 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으로 또 타로 강의를 가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대전 소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 대전에서도 많이 하고 충청에서도 많이 하고 그냥 전국 단위로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타로 기본 정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타로란 뭘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타로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 타로가 어떤 종류가 있나, 그리고 웨이트랑 황금새벽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타로 카드의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카드 형태의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점술 웬만하면 이제 다 타로 카드라고 부릅니다. 타로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는 78장의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점이라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다 보니까 뭐 타로는 점이 아니다. 뭐 타로는 상담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타로는 뭐 심리 상담이 가능하니까 심리 상담의 도구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고 타로로 미래 예측도 가능하니까 점술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타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타로의 기원 자체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여러 설이 있어요. 뭐 중국에서 시작됐다, 이집트에서 시작됐다, 뭐 엄청 많은데 그 기원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그 타로에 대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이제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 기록이 남아있을 때부터 보면은 그 흐름 자체는 굉장히 명확한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세기쯤부터 타로에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고 18세기쯤에는 타로가 놀이용이 아니라 점술용으로 사용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장 대중적인 카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900년대에 이 유니버셜 웨이트가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카드는 아니에요. 점술 도구이자 심리 도구로서 타로 카드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학문이라기보다는 무의식을 비추는 창과 같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로카드의 그 흐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크맨 그랭고노라는 타로카드가 있어요. 이 타로카드는 현존하는, 그러니까 현재 실존하는 카드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타로카드입니다. 요게 그 프랑스의 점술가 이자 화가였던 자크맨 그랭고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프랑스의 그 시대에 이제 국왕 샤를 6세를 위해서 만들었던 3가지의 덱이에요. 종류가 3개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다 분실이 되고 지금은 파리 국립도서관에 딱 17장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비스콘티 타로 카드는 완전한 형태, 그러니까 78장이 다 있는 형태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타로 카드예요. 15세기 이탈리아의 비스콘티 가문의 밀라노 공작 자기 수여를 할 때 그때 기념으로 이제 주문이 된 카드인데 화가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다 그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귀족들만 갖고 있을 수 있었고 점수를 이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점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놀이용 카드로 이 카드는 제작이 되었어요. 이 78장 중에서 15번 악마, 16번 탑, 그리고 소드 3번 펜타클 기사 이 4장이 없어졌다가 현대에 와서 다시 그려졌습니다. 마르세유 카드는요. 인쇄 기술이 발달했던 16세기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타로 카드인데요. 17세기에 이 카드가 점을 보는 용도로서 굉장히 대중화가 됐어요. 목판 인쇄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림이 엄청 투박해요. 딱딱하고 좀 이렇게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이 카드는요. 우리가 카드 안에는 타로 카드 안에는 메이저 카드랑 마이너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이너 카드에 인물이 전혀 안 그려져 있고 원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원소들만 개수에 맞춰서 그려져 있었어요. 지금의 유니버셜 웨이트랑은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유니버셜 웨이트는 마이너 카드에도 인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8번 카드랑 11번 카드가 서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금의 유니버셜 웨이트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의 8번 카드는 힘 카드고 그리고 11번 카드는 정의 카드거든요. 근데 마르세유 카드는 이 당시에 8번 카드가 정의 카드였고 11번 카드가 힘 카드였어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로 오면서 8번이 힘 카드가 되고 11번이 정의 카드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카드가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타로 카드. 이걸 줄이면 이제 RWS, 그 당시에 RWS라고 불렸었는데요. 19세기 영국의 신비주의자. 이 신비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비주의라는 게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영성을 탐구하는 거 있잖아요. 뭐 지금 타로도 그렇고 뭐 명리라든지 뭐 무속이라든지 오컬트적인 거, 뭐 연금술 뭐 이런 부분들
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신비주의고,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 중에 한 명인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가 만든 타로 카드가 바로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타로 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카드를 발매한 그 회사 이름이 라이더사였기 때문에 앞에 라이더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를 기획한 사람은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니까 웨이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픽시라고도 불렸던 영국의 또 다른 신비주의자, 그리고 화가예요. 이분은 또 다른 신비주의자고 화가인 파밀라 콜먼 스미스란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이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뒤에 스미스라는 명칭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카드 이후부터 모던 타로로 분류를 하고요.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마르세유 카드까지는 클래식 타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RWS부터 모던 타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유니버셜 웨이트 있잖아요. 그 타로 카드가 바로 이 RWS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죠. 그 뒤에 RWS를 기반으로 한 이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유니버셜 웨이트는 현재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타로 카드고, 우리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카드도 이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예요. 미국에 US 게임즈사라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설립자가 스튜어트 R 카플란이란 분이거든요. 이분이 1971년에 이 RWS의 출판권을 구입해서 마리앤슨 로버츠라는 또 다른 화가, 이분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 RWS를 다시 이렇게 리뉴얼해서 채색을 다르게 했어요. 좀 더 선명하고 이렇게 이제 채색을 하게 된 거죠. 조금 더 알록달록하고 선명하고 선이 좀 부드럽게 정리되고 좀 명확한 느낌이 있거든요. 우선 타로의 종류는 굉장히 사실 많은데 다 볼 수는 없어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들 위주로 조금 이렇게 추려봤어요. 맨 왼쪽에 이제 보이는 카드는 비스콘티 타로, 그리고 두 번째 타로가 마르세유 카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가 RWS라고 불리는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타로 카드,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예요. 근데 이 카드들을 제가 두 카드씩 이렇게 분리를 해놨죠. 왼쪽에 있는 카드 그룹을 우리가 클래식 타로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RWS부터는 모던 타로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오른쪽 그룹은 모던 타로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알아본 카드 말고 다른 카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카드는, 왼쪽에 있는 카드는 시간의 바퀴라는 카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로맨틱 타로라고 부르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들은 웨이트 계열의 타로 카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RWS, 그러니까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타로 카드, 이 타로 카드가 유니버셜 웨이트랑 구성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색채만 다른 거예요. 색깔만.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들의 구성을 따른, 웨이트 카드처럼 78장이고 그 안에 메이저 카드도 있고 마이너 카드도 있고 이런 구성을 따르는 카드들을 웨이트 계열 덱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덱이라는 용어는 카드 한 벌을 의미해요. 그냥 카드 한 종류, 한 세트.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 시간의 바퀴 타로랑 로맨틱 타로는 그림은 유니버셜 웨이트랑 다르지만 유니버셜 웨이트의 구성을 똑같이 따라가는 웨이트 계열의 타로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바퀴도 그렇고 로맨틱 타로도 그렇고 그 연애 상담을 하실 때 많이 쓰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웨이트 구성을 따르지 않는 카드도 많거든요. 지금 보이는 카드는 그 약간 트럼프 카드를 닮았잖아요. 이 카드는 레노먼드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르노르망이라고도 불러요. 이 카드는 78장이 아니라 36장이에요. 3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려져 있는 그림도 웨이트 덱과는 완전히 달라요. 구성이. 이 레노먼드 계열의 덱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노먼드 계열의 덱들은 다 36장이고 다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체만 이제 바꿔서 그려져 있는 거죠.
이런 레노먼드도 있고, 그 다음에 점성술 아시죠, 여러분들? 별자리로 우리 그 사주 명리처럼 생년월일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별자리로 이렇게 풀어내는 점성술이 있는데, 그 점성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타로 카드들도 있어요. 점성술 기반 타로 카드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타로 카드거든요. 왼쪽부터 오라클 벨린, 두 번째 카드가 호로스코프 벨린, 그 다음 마지막 카드가 심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성술을 알면 조금 쉬운 카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되게 다양한 주제들로 타로 카드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타로 카드는 그 동양의 어떤 개념 중에 하나인 주역이 있어요. 주역. 주역을 가지고 만든 주역 타로, 주역 카드. 그리고 그 두 번째 카드는 색채 심리. 색채 심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컬러 타로. 이 컬러 타로 안에는 뭐 인물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색깔만 싹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레드 카드, 오렌지 카드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저게 시간의 카드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알려주는 카드예요. 뭐 몇 달 뒤, 뭐 며칠 뒤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시기 같은 거 알아볼 때 좋고. 그리고 네 번째 카드는 그 원석, 그 크리스탈. 원석을 가지고 주제로 해서 만든 카드고,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이제 리바이벌 아트라 해가지고 그 아트 덱이 있어요. 뭐 명화나 이렇게 우리한테 좀 익숙한 그림들이나 되게 그 예술적으로 좀 가치가 높은 그런 그림들로 이렇게 만드는 카드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실전 상담에서 이렇게 많이 쓰기보다는 좀 소장용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덱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트랑 또 황금 새벽회라는 비밀 결사 단체가 있었거든요. 이 단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웨이트 계열의 덱은 대부분 웨이트의 구성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78장인데 왜 78장이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1년 12달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부터 12까지 숫자를 다 더하면 7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말인즉슨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잖아요. 뭐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그러한 흐름처럼 이 1년 12달을 신경 써서 78장의 카드를 만들면 그 카드가 우리 인생의 그런 흐름을 알려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는 78장으로 기획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3장의 사진이 있죠.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 파밀라 콜먼 스미스, 그리고 황금 새벽회 로고예요. 이 황금 새벽회라는 단체는요, 신비주의 비밀 결사 단체인데요. 이 단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어떤 영성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전해져요. 뭐 오컬트, 그리고 뭐 타로, 뭐 연금술, 카발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분야들을 이제 함께 연구를 하면서 결국에 뭘 이뤄내고자 했냐면 어떤 영적 깨달음을 깨닫고자 했어요. 인간이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알아내다 보면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당시에 기독교, 가톨릭이 성행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종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쪽에서는 이제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단체 안에서는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당연히 싫어하고 박해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막 드러내서 활동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비밀스럽게 활동을 했다. 그래서 비밀 결사 단체로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하면서 좀 중요한 개념이 있었어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유대교에 카발라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념 안에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지금 이 보이는 이 사진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냥 그 구조는 똑같고 그림만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이 개념이 바로 생명의 나무 또는 세피로트의 나무라고 불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위치를 보면은 10개의
세피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경로가 있거든요. 그 경로를 세어보면은 22개의 경로예요. 이 22개의 타로 카드가 다 배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저 카드가 22장인 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메이저 카드가 22장인 거는 이 세피로트의 나무를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개념 중에는 이렇게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뭐 이 카발라에 대해서는 막 설명하자면 정말 너무 방대하고 많고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의 중심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강의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생명의 나무, 세피로트의 나무를 여러 가지 카드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바보 카드, 0번 바보 카드예요. 유니버셜 웨이트의 0번 바보 카드. 0번 바보 카드의 옷에도 저런 문양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2번 고위 여사제 카드거든요. 두 번째 카드가 고위 여사제 카드 뒤에 있는 장막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인 펜타클 5번 카드 창문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펜타클 10번 카드에는 완벽하게 들어나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완벽하게 위치가 완벽하게 세피로트의 나무와 일치한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카발라고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유니버셜 웨이트 안에 굉장히 많은 학문이 들어가 있구나. 막 수비학도 들어가 있고 색채학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이런 약간 카발라도 들어가 있고 막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상징들을 모아서 이 황금 새벽해 안의 신비주의자들은 이 카드를 보급함으로써 사람들에게도 영적 깨달음을 주고 싶었던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는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까지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웨이트 계열 덱 기준으로 하면 총 78장이라고 했었어요. 1년 12달 1부터 12까지 더하면 78이 된다. 이 안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메이저 카드는 22장이고 0번부터 21번까지예요. 1번부터 22번까지 아닙니다. 0번부터 21번까지. 22번 메이저 카드는 없어요, 선생님들. 메이저 카드는 22장이지만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1번까지만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이 메이저 카드의 특징은 숫자랑 카드 이름이 같이 적혀져 있다는 거. 그리고 메이저 카드 22장을 뺀 나머지 56장 있잖아요. 56장. 56장을 우리가 마이너 카드라고 부릅니다. 마이너 카드 56장을 다시 나눠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렵죠? 다시 나눠보면 핍 카드랑 코트 카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핍 카드는요, 그 자의 눈금 있죠? 눈금. 그 눈금을 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금처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가 쭉쭉쭉쭉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핍 카드에는 숫자만 적혀져 있어요. 몇 번까지? 1부터 10번까지. 근데 이 1부터 10번까지의 카드가 사원소가 각각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장이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10 해가지고 40장. 나머지 16장은 코트 카드. 다시 말하면 인물 카드라고도 부르고요. 궁정 카드라고도 부르는 코트 카드가 있어요. 이 코트 카드는요, 계급 카드라서 4가지의 계급이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원소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4해서 16장이 되는 거죠. 카드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 뒤에 카드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원소의 개념은 불, 물, 공기, 흙. 이건 연금술에서 사용하던 개념이거든요. 이 4가지 요소가 있으면 세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불, 물, 공기, 흙은 다시 이 타로 카드에서 불은 완즈로, 지팡이라고 부르거든요. 불은 완즈로, 그리고 물은 컵으로, 또 공기는 소드, 검이에요. 소드, 검으로, 그 다음에 흙은
펜타클로 카드 안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22장의 카드가 바로 메이저 카드예요. 0번부터 21번까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카드에 위에 로마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로마 숫자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카드 밑부분에는 카드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메이저 카드는 카드에 숫자랑 이름이 같이 적혀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메이저 카드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 카드를 볼 건데요. 자, 이 카드들이 마이너 카드예요. 마이너 카드 우리 몇 장이라고 했죠? 56장, 56장이에요. 56장인데 왼쪽에 한 그룹이 있고 좀 큰 그룹이죠. 큰 카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좀 작은 그룹이 있네. 그러면 눈치가 빠른 우리 선생님들은 왼쪽에 있는 그룹은 핍카드구나. 왜냐면 40장이니까 40장이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카드 그룹은 코트 카드구나. 16장이니까 요렇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 핍카드 숫자 카드죠. 핍카드부터 먼저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그 카드들이 밑에 보면은 에이스라고 적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핍카드 중에서 이 1번 카드만 숫자가 적혀 있지 않고 에이스라고 글자가 적혀 있어요. 이 카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카드는 1번 카드이기 때문에 글자가 적혀 있어도 마이너 카드다. 이렇게 꼭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옆으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줄은 완즈, 지팡이 1번부터 10번까지고 두 번째 가로줄 컵이죠. 다 컵이 그려져 있죠. 네, 컵 에이스부터 컵 10번까지. 그리고 세 번째 가로줄 검이 다 그려져 있어요. 검 1번부터 검 10번까지, 검 에이스부터 검 10번까지고 그리고 마지막 줄 펜타클 에이스부터 펜타클 10번까지예요. 요렇게 40장이 마이너 카드 중에서 숫자 카드구나, 핍 카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 16장 보시면은 그 색깔이 굉장히 확실해가지고 위에 줄은 완즈네, 두 번째 줄은 컵이네, 세 번째 줄은 검이고 마지막 줄은 펜타클이네.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으로 이렇게 묶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가로줄은 완즈 가족들이고 밑에는 컵 가족들, 소드 가족들, 펜타클 가족들 이렇게 되는 거고 세로줄로 이렇게 보면은 같은 계급끼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 그룹은 맨 왼쪽 세로줄 이 그룹은 이제 페이지라고 해서 소년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은 시종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페이지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로줄은 기사 계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세로줄은 퀸 여왕 계급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맨 오른쪽 줄은 킹 왕의 계급입니다. 그래서 계급끼리도 나눠볼 수 있고 원소끼리도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조까지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0번 바보 카드부터 차례대로 한 장씩 한 장씩 알아볼 거고 그리고 또 이런 타로 강의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정보가 있으면 제가 많이 준비해 볼 테니까 타로 온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도 놀러와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